네, 반갑습니다. 2월 4일 토요일입니다. 드디어 입춘이 됐습니다. 이제 봄이죠. 봄이 왔어요. 네, 여러분 계좌에도 봄꽃이 피고 있는지 한 번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뻘거죽죽한 그런 꽃들이 피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또 종목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뉴지레파마 네이버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네, 뉴스 테마 특징 준호는 KT와 현대차, 인기 검색 종목은 삼성전자와 카카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네요. 자, 일단은 뉴지레파마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뉴지레파마는 요즘에 너무 내리는 것 같아요. 네, 주가가 뭐 하한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이유가 없어요. 네, 이유가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게 그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바이오 사업으로 진출한 그런 모습이 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현재 이제 뭐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바이오 물질 두 가지를 이제 도입을 하고 나서 이제 임상에 순차적으로 돌입하고 뭐 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괜찮아요. 그리고 뭐 잘 유지가 되고 있고 뭐 지속적으로 뭐 상승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이 됐었는데 갑자기 주가 떨어져요. 갑자기 떨어지는데 도대체 뭔데 왜 빠지는데 라고 되어 있는데 이유가 나오지 않고 있죠. 뭐 일단 사업은 잘 되고 있어. 바이오 관련 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다. 뭐 걱정할 거 없는데요. 두 건의 항암제 임상이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라고 회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주가가 이렇게 갑자기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뭐지? 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뉴스도 좀 있었어요. 주요 투자자가 이제 사망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극단적 선택을 했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대주주인 그 주요 투자자가 뉴지레파마의 실소유주다 또는 주요 경영진이다 이런 얘기가 퍼지면서 주가가 하락했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전혀 황당한 얘기죠. 뭐 대주주였던 것은 맞는데 뭐 주요 투자자였던 건 맞는데 실소유주였거나 또는 경영과는 전혀 무관했었다라고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쪽에서 뭐 내부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사고가 터진 것도 아니고 그 임상 중인 그런 상황들이 뭐 물거품 낸 것도 아니고 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자, 이런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자, 주가가 떨어지고는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딱 두 가지예요. 악의적인 부분이겠죠. 단기적으로 주가를 빠뜨려서 내가 싸게 받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일시적인 그런 부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대량의 물량이 나오는데 이 대량의 물량들이 기관을 통해서 나왔죠. 네, 기관을 통해서 나오는 모습이었고 기관은 약간 손절 느낌이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샀다 팔았다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본다라면은 얘네들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 장난질을 치는 것 같진 않아요. 이게 물량적인 부분들이 빵 하고 터지는 부분이 있다라면 대체적으로 이제 뭐 세력이나 이런 쪽에서 나눠줘야 되는데 기관이나 외국인도 같이 움직여 있기 때문에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한 차익 실현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관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고요. 외국인들 역시도 뭐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단기적으로 이 정도까지 떨어지는 모습들을 또 계속해서 팔아치우고 있다는 부분들은 조금 애매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서 팔아도 수익은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뭐 상관은 없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수익보다는 일단은 손절 매도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판단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일부러 주가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손절까지 하면서까지 주식을 떨어뜨려야 될 이유가 없죠. 그러면 두 번째는 지금은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악재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은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뭔가 우리가 모르는 밝혀지지 않은 그런 악재가 나올 수도 있죠. 현재 상태에서 뭐 만약에 이제 3월달 정도에 이제 저걸 하잖아요. 감사 보고서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했을 수도 있고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어떤 루머나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서 주가 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약간 투매성 물량이 떨어지는 모습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밝혀진 재료가 없다라고 봤을 때 더 의심이 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마 이런 심리가 작용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이유도 없는데 왜 떨어져?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냐? 이런 식의 느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지금 진화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지 않아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이거는 무조건 매수가 들어와서 반등을 시켜줘야지 풀립니다. 즉 아무 이상 없어요. 나 이제부터 매수할 거예요 라는 느낌이 나타나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건드리시면 안 돼요. 네, 매수 같은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반등이 나갈 때는 기술적 반등을 통해서 정말 문제가 없다라면은 아마 올라갈 때 세게 올라갈 거예요. 그 반등을 강하게 쳐줄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현재로서는 그런 포인트가 별로 없죠. 다만 RSI 지표가 완전히 바닥을 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정도 과매도라면은요, 뭐 기술적으로라도 단기적인 반등을 한 번 정도 보일 수 있어요. 뭐 4,200원이었다 그러면 한 6,000원, 7,000원 요 정도까지도 반등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법 많이 튀죠. 네, 4,000원짜리가 7,000원까지 뛴다 그러면은 거의 한 7, 80% 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반등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등 포인트가 나올 때 단기적 접근을 해보시는 건 괜찮은데 떨어지고 있을 때 미리 사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은 더 크게 다칠 수도 있죠. 지금 하락폭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계속 떨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상태 속에서 지금 외국인들은 매수를 조금 해줬는데 이 상황도 우리가 좀 지켜보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물량이 진짜로 들어온 것이냐, 실제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물량을 많이 쏟아낸 건 아닌 것 같아요. 사기도 했었고요. 떨어질 때 또 잠깐 팔았다가 다시 또 사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라서 이런 모양새는 단기적으로 반등을 이용해서 치고 빠지는 그런 형태인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이 종목은 좀 어렵네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요 정도 빠졌다. 하한가가 2번인가요? 네, 거의 2번에 가깝죠. 하한가. 그 다음에 2번, 한 3번 정도 맞은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요 정도 상황이면은 네, 매도보다는 일단은 지켜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거 12,800원, 13,000원짜리가 지금 4,200원까지 빠졌다. 그러면 3분의 1 토막이잖아요. 마이너스 한 70% 정도 나왔다고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네, 대응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매도보다는 일단 돌아서는 위치를 노려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수 포인트는 접근하지 마시고요. 이제 이 하락이 멈추면서 연속 반등이 나온다. 뭐 연속 반등이 세게 나오면 어쩔 수 없겠지만은 내가 대응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온다 그러면은 단기 접근 정도는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로만 보시기 바라고요. 위험하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이슈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급락을 해버린 상태라면은 거기에 반대급부적인 반등이 기술적 반등이 적어도 네,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라인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단기적 대응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정상적인 상황에서 매수 접근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신경을 끄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일단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도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매도보다는 바닥 잡고 올라가는 시점을 이용해서 뭐 약간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대응하신다든지 등등의 포인트를 잡아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이거는 네, 뭐 이슈가 진정될 때까지는 쳐다보지 않으시는 게 유리할 것 같네요. 네, 자, 그 다음에 네이버를 한번 볼까요? 네이버는 주가가 쭉쭉 잘 올라갑니다. 네, 잘 가는 종목이에요. 지금 보면 이제 메타 쪽에서 움직임이 나아지는 모습이 있었죠. 뭐 실적 증가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튀어나오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네이버뿐만 아니라 카카오도 같이 움직임이 좀 있었죠. 그래서 플랫폼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거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외국인들 매수 계속적으로 들어온다라는 얘기 있었는데 지금은 외국인들이 팔았고 기관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은 일단 지난번에도 설명을 몇 번 드렸지만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엄청나게 떨어졌죠. 네, 지금 46만원에서 15만원까지 빠졌어요. 이것도 마이너스가 제법 많이 나왔죠. 이 정도면은 4분의 1막 거의 한 60, 70% 빠진 거잖아요. 마이너스 60, 70% 나왔다면 엄청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똑같은 말씀 드렸어요. 앞서서 말씀드린 뉴질의 파마와 비슷하겠죠.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뭐예요? 네, 매도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매도를 하실 이유가 없고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지켜봐라. 그래서 저점 잡고 올라가는 모습이 유리하다. 그래서 단기적 접근을 하실 분들은 매수하셔도 되고 아닌 분들은 홀딩해라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 포인트가 그냥 그대로 연결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매물대에 다다르는 그런 모습까지 상승을 해줬는데 한 24만원에서 25만원 정도가 매물대가 나오겠죠. 그 다음 매물대는 위쪽에 3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30만원 이상부터는 조금 멀리 가야 된다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단기적 관점에서의 25만원 정도 근접하는 구간까지는 목표 주가를 세우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추가 상승 가능성 충분히 있다 보여집니다. 저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외국인은 팔았지만 기관은 계속 매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 구간에 들어서게 되면 얘네들도 차익 매도가 들어가면서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신규 접근을 지금 고려하시는 분들은 좋지 않아요. 왜냐면 지지선 대비 저항대가 너무 가까이 있죠. 즉 아래쪽으로 떨어졌을 때는 그 손실날 확률이 높은 반면에 위로 올라갔을 때 먹을 확률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서 쭉 끌고 올라가시는 분들은 나쁘지 않지만 지금 신규 접근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다지 썩 훌륭한 선택은 아닌 것 같다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가지고 계신 분들만 홀딩하시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KT를 한번 보도록 하죠. KT도 주식을 좀 많이들 사셨었는데 KT가 이제 뭔가 좀 그 포지션이 좀 바뀐 거라고 말씀 좀 드렸었잖아요. 추세가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평선이 어떻게 돼요?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대체적으로 매도 포인트를 보는 게 유리한데 최근에 이제 주가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치도 많이 낮아지고 있고요. 좀 애매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요. 1월 달에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를 살펴보게 되면 반드시 사야 할 주식이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1월 달에는 주가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런 모습이 좀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계속 사야 된다. 2월이 되면은 이미 늦을 수가 있다. 사지 마라. 사지 마라가 아니지. 2월이 되기 전에 꼭 주식을 사야 한다. 이런 쪽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배당 정책에다가 지배구조 개편에다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막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들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지금 보면은 2월 전에 매수해야 된다. 2월이면 늦는다. 2월이면 호재가 연발한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이미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너희들은 매수를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팔아라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팔아라. 아니 지난주에는 사라고 했었던 리포트가 이번 달에는 팔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KT의 경영 불안에 대한 걱정이 엄습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KT 투자 비중을 줄여라. 즉 매도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강력 매수. 이제는 살 기회가 없다.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 뭔데 이거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현재 추세는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애매한 구간이 돌입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럼 이 종목의 지지라인도 한번 보세요. 매물대가 많은 구간이 지금 32,000원대에 있습니다. 그 자리 웬만하면 안 깨고 있죠. 그렇다면 이 역배열 구간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지금 이 종목이 완전히 주가를 밀어서 아래쪽까지 떨어뜨릴 만한 생각이 아니라면 현재 시점에서 저점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32,000원, 31,000원 요 정도 라인대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죠. 다만 지금 장기 이평선까지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에요. 장기 이평선 추세를 잘 보세요. 장기 이평선 추세가 우상향에서 어디로 바뀌었죠? 지금 우하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장기 이평선의 추세가 하향으로 전환이 된다는 것은 조정이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역배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회복해서 주가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 이렇게 나쁜 식으로 얘기 나오고 증권사에서 팔아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여기서 바닥을 잡더라도 저점을 항상 오랫동안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은 34,000원 대비해서 33,000원, 31,000원 이 정도까지 보면은 사실 변동폭은 얼마 안 돼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늘어질 걸 생각하게 되면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비중을 축소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물론 증권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참고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얘네들 어제 사라고 그랬다고 오늘 팔라고 그러는 이런 말 바꾸는 리포트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고 또 주말장에서 보게 되시면은 많이 내렸었죠. 5% 내렸다가 지금 1%까지 올라간 모습도 좀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저점이 아래쪽으로 가지 않고 위에서 잡힐 수도 있죠. 요 최근에 형성된 저점 라인대에서 잡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보게 됐을 때는 현재 시점에서 당장 비중을 축소하거나 매도 의견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저점이 어디서 잡히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지지라인 때 그어드릴게요. 33,000원 아래로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죠? 자 33,000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내가 홀딩한다. 보유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위쪽에서만 홀딩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가거나 아니면 횡보하거나 이런 모습 나오더라도 일단은 보유하셔야죠. 그래서 그렇게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 33,000원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일단은 아래쪽 지지라인이 있지만 이평선의 그런 하락
하락 포인트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네, 우리가 비중을 축소하거나 매도하시고 다른 쪽으로 갈아타시는 전략을 취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신규 접근 좋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추세가 바뀌는 상황에서 지지선이 어디서 만들어질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현대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우여곡절 굉장히 많고 뭐 좋다 나쁘다 여러가지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나쁘다 얘기 나오고 좋다 얘기 나오고 그런 것들이 내리고 올라가는 하나의 과정을 만드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쭉 치고 올라갔다가 들어와서 나쁘다 얘기 나왔었죠. 그러다가 다시 뭐가 나왔어요? 실적 좋다 그러면서 쭉 올라가고요. 다시 이상하다 그러면서 떨어졌다가 지금 또 다시 좋아진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자, 이런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요, 지금 장기평선은 아직 우하향입니다. 그래서 추세적인 부분이 바뀌었다 볼 수 없어요. 아직은 이렇게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인데, 뭐가 잡힌 거죠? 바닥은 잡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바닥. 이 바닥에 대한 포인트를 보게 되면요, 저점입니다. 15만원에서 지금 저점이 잡힌 거죠. 16만원 저점이 잡혔네요. 16만원 저점이 잡혔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추세가 아직 전환되지 않아서 옆으로 더 누워버릴 확률은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돼요? 저점을 잡았다면 이거보다 나쁠 거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사놔도 괜찮은 거죠. 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가급적이면 지금 이 밴드라인대가 16만 5천원대에 걸쳐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깝게 접근했을 때, 그러니까 지난번에 여기 1월 한 중반 정도, 1월 20일경, 그 다음에 이번에 1월 말경, 요럴 때 매수하기 좋았겠죠.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처럼 튀어 올랐을 때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려갔다가 이제 반등 치고 넘어갈 때, 이럴 때를 여러분들이 공략해 주시면 좋은 전략이 될 겁니다. 자동차는 앞으로 경기 회복이라든지 또는 차량용 반도체, 뭐 이번에 삼성이 BMW랑 손잡고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또 진출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가지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는 앞으로 더 기대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전기차량의 어떤 판매 호조 뭐 이런 등등의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지금이 저점이라면 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베팅해 보실 필요성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16만원대 17만원대 이런 정도면은 크게 걱정하지 않고 유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이고요. 신규 매수 접근하시는 분들은 16만 5천원 요 근처, 뭐 17만원 아래쪽 공략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은 17만원 아래쪽에서 16만 5천원 정도, 요 정도 라인 때는 매수 접근 하셔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시간은 조금 필요할 수 있겠죠. 왜냐면 아직 정배열로 전환되지가 않았고 장기평선이 아직은 우하향 곡선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추세를 완벽하게 뒤집은 종목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로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지금 보시면 방금 전에 현대차를 잘 기억해 보세요. 주가가 막 올라가는 추세에 놓여 있지만 장기 이평선이 우하향을 보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다시 조정을 받게 돼서 옆으로 누워버리죠. 저점이 잡혀도 크게 밀리지 않거든요. 대신에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더딥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장기 이평선에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거든요. 지금 코스피 지수에서도 이런 포인트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평선 일단 수렴을 들어갔어요. 역배열에서 수렴, 그리고 나서 뭐가 벌어지죠? 정배열 전환되는 거, 그 다음에 정배열 이후에 다시 수렴, 그 다음에 역배열,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주가 사이클이잖아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 여름철 지나면서 제가 이제는 매도하지 말고 홀딩만 유지하셔도 되고, 뭐 바닥에서 조금씩 모아가실 분들은 지금 조금씩 물량을 시간 날 때 여유가 될 때 매수를 조금 하셔도 된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반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점 추세가 높아지고 있고요. 추세는 상승 추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단 65,000원 또는 이제 7만원대에 근접하는 위치를 넘어가는 게 급선무긴 한데,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주고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 준다라면 삼성전자를 끌고 올라가는 것은 전혀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지지라인은 이미 6만원대에서 이제 형성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 라인대 유지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6만원대 여기 라인대에서 매수 의견 한번 드렸는데, 매수하신 분들은 이제 뭐 나쁘지 않겠죠. 이번에 주가 떨어질 때 매수 포인트 한 번 더 있었는데, 이때는 포인트가 좋지 않아서 매수를 못했지만 지난번에는 포인트가 아주 좋았죠. 매수가 아주 잘 됐어요. 그래서 이 포인트로 계속 보시면 됩니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외국인들 매수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뭐 올해는 뭐 특별 배당 안 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그건 가봐야지 하는 얘기고, 네, 이 뭐 배당 조정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실적이 4분기가 최악이라면 앞으로 이제 1분기부터 실적 좋아지거나 아니면 적어도 상반기 안에는 실적 좋아지는 포인트 나올 겁니다.
당장은 안 올라가서 주가가 좀 밋밋하다면 여러분들이 매집하기 좋은 거고요. 그냥 막 올라가 버린다면 여러분들이 사놓은 주식이 올라가서 좋은 거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바닥에 대한 추가 하락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나 걱정보다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유지를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예전에도 이런 자리들이 있었죠. 네, 주가가 쭉 떨어지다가 반등 나가면서 옆으로 막 횡보하고 다시 올라가다 이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이런 자리들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하락하거나 그런 모습 없겠지만 이평선 잡아놓고 정배열 전환시키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삼성전자로 수익 보실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놓치지 말고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카카오 넘어갈게요. 카카오는 지금 네이버하고 같이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네이버보다 조금 더 빨리 올라온 듯한 느낌이에요. 아니면 저항대가 좀 가까이 있든. 이것도 지금 보면 7만원대 저항인데 네이버와 비슷하죠. 이것도 지난번에 주가 많이 빠졌을 때 이 얘기 해드렸을 거예요. 이제는 매도가 의미가 없습니다.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포인트에서 일단 포지션 노려보세요. 그래서 단기 접근 거기에 대한 매수 의견을 말씀드렸었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매도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드렸죠. 평단가를 낮추는 전략도 여기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는데, 주가도 일단 우상향 패턴이고요. 다 괜찮아요. 근데 저항선 대비해서 지금 지지선이 너무 아래쪽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와 마찬가지예요. 지금 들어가서 먹을 만한 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떨어지게 됐을 경우에는 아래쪽으로의 낙폭이 좀 커질 수 있다. 즉 리스크는 크고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은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종목을 매매 공략하시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존 전략 똑같습니다. 팔지 말고 그냥 가지고 가세요. 네, 아직까지는 뭐 나쁘지 않고요. 잘해서 이제 추세까지 전환시켜 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관심이 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뭐 공격적인 매수나 이런 것도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나쁘게 보실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유지하시고 그냥 잘 들고 가시면 별 문제 없겠습니다. 다만 신규 접근은 그다지 썩 권장하고 싶지 않다 보시면 되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뉴질의 파마, 네이버, KT, 현대차, 삼성전자, 카카오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내일 또 다른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